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AI로 30년 걸린 신약 개발 주기를 단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 개의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사라졌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I 기술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데이터 확보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AI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최상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우리가 AI를 만드는 것, AI가 이 신약을 만드는데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약을 개발할 때 보통 기본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뭐 발견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물질이 과연 뭔가 임상으로서 아니면 거에 좀 좋은 게 되는 건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뭐 암을 기준으로 할게요. 암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타켓으로 잡았어. 그러면은 시중에 또는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막 아마존에 가면은 막 희귀생물이라든지 아니면 희귀식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갖다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후보 물질을 조금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야.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효과가 있나? 그런 걸 우리는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전임상. 그래서 이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 나서 뭔가 효과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된다? 임상 1상, 2상, 3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임상 2상은 일단 소규모 환자 대상이라든지 유효성, 그다음 안정성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임상 3상에서는 뭐 한다? 대규모 환자를 통해 갖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명을 이 약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98명 정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어. 이걸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100명이 뭐 부작용도 있을 거고 효능을 많이 본 사람도 있고 효능을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치를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임상 2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3000명, 몇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긴 시간 동안 임상을 하는데 보통 임상 1년에서 3상까지 가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과 판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승인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의 FDA 이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승인 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빠꾸를 맞았다. 그러면 시간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기초연구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는 질병을 보고 그 원인이 뭐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약의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아마존에서 전혀 이상한 A라는 식물을 하나 갖고 왔어. 그리고 기존에 뭔가가 있었어. 암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약물. 얘네들을 더해갖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얘가 효과가 있어. 이거 우리 후보 물질 발굴이다라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물들한테 전임상을 하는 거죠. 동물들이 이거를 먹고 이거를 맞고 죽나 안 죽나. 부작용이 있나 없나. 근데 만약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한테 임상하는 것이 바로 1, 2, 3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로 많은 후보 물질들이 있어요. 많게는 막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 중에서 딱 하나, 요거 하나를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AI의 발전이 이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것이냐. 30년 걸릴 신약 개발 주기를 단축한다라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양자 컴퓨터까지 넘어가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필요해. 그리고 이 암을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에 있는 약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약들이 어떠한 효능을 주는지, 그래서 암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행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논문들이 미친 듯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00만 건의 논문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 100만 건의 논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 정말 많을 텐데, 되게 두꺼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끼케야 뭐 10,000권 정도를 읽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나거나 그런데 AI가 발전을 하거나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은 이 100만 개를 하루 만에 다 뭐 하는 거죠?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수십 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빠르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후보 물질 탐색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보 물질 막 5,000개, 10,000개 여기 중에서 딱 하나 고르는 건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입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하나 뭔가 하나하나 탈락시키는 이런 과정을 AI가 순식간에 해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AI가 화합물 구조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생체 내의 뭐 단백질 결합 능력에 대한 계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어떠한 그 물질, 원료 하나로 하나의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료를 합해서 혼합해갖고 새로운 약, 좀 더 긍정적이고 좀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드는데 이거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과정이 AI의 어마어마한 연상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10년 걸릴 거 2년이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가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소요가 되는 돈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AI로 인해서 빠르게 속도가 진행이 되고 쓸데없는 것들, 확률이 낮은 것들 있죠. AI가 계산을 했는데 90% 확률이 되는 약이 있고 20% 정도의 확률이 되는 약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직접 해봐야지 알지. 근데 AI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발비도 한 5분의 1 정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또 그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데이터를 더 빠르게 검토하거나 규제 승인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의 개발이 또는 AI의 성장이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단축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역시도 AI에 집중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 SK팜에 대한 것보다는 AI가 신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허벅이네TV 공식 채널을 보시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 저희가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셔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것은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 주 또 열심히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죠. 저희를 찾아오세요. 오늘이 또 3월 14일 화이트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달달한 사탕은 조금 어렵지만은 오늘 딱 하루만 스위트 허브 데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사탕 대신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저 허브경제TV 한번 문의 남겨놓으시고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